이번 여름 토트넘의 방출 명단을 탄강가 그리고 메디슨입니다. 이번 시즌이 토트넘에게 있어 성공적인 한 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물론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나고 미넨으로 향하면서 클럽 지탱했던 손흥민과 케인 두 개의 기둥 중 하나가 빠진 토트넘은 바로 직전 시즌 리그 8이라는 최악의 성적보다도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이어졌었다. 그루 감독은 그 예상을 깨고 전반기는 9경기 무패 행진까지 질주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성적은 어찌 보면 신이 감독 포스테코글루 초심자의 행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예만 보아도 부임 초기 혹은 첫 시즌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감독과 팀이 그 다음 시즌 스쿼드를 보강했으며 더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독의 전술이 상대팀에게 읽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리미어 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곳이고 선수 영입에 쏟아붓는 돈도 천문학적이다. 이터 분석과 스카우팅, 네트워크 등등 경쟁을 위해 필요한 구단 내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가장 많은 돈을 들이는 대회이고, 그렇기에 유럽 빅리그에 첫 입성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데이터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전반기 토트넘의 뛰어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접어들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점차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토트넘 축구의 높은 라인과 전방 압박 전술에 대항해 상대팀들은 깊게 내려선 뒤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한 철퇴 축구로 대항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토트넘의 성적은 후반기 수직 낙하하여 결국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놓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팬들이 특히나 답답해했던 것은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집스러움이 있는데요. 자신의 축구가 읽혀버리면 전술을 수정하고 또 보완해서 상대에게 대응하는 맞춤 전술을 내놓아야 했는데, 시즌 마지막까지 플랜만 고집하다 결국 한 해 농사를 그르치고 말았죠. 그나마 37라운드 맨시티 전에서는 벤을 왼쪽 풀백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고, 이것이 또 어느 정도 먹혀들어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시기가 늦어도 너무나 늦었습니다. 현재 감독을 향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민심은 흉흉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 또한 최근 팀의 부진으로 인해 토트넘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고, 영국의 많은 유력 언론사들은 이번 여름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이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그렇기에 레비 회장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손흥민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는 맨시티의 손학 뒤에서 손흥민을 지킬 자신이 없어진 토트넘 보드지는 재계약 서류를 내밀며 세 가지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연봉 대폭 인상으로 현재 손흥민이 받고 있는 주급은 19만 파운드입니다. 토트넘 내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어찌 보면 적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현재 잉글랜드 최고의 거품 윙어 2인 방이라 평가받는 첼시의 스털링과 맨유의 레시포드는 30만 파운드를 수령 중이죠. 심지어 14억에 데려와 아마추어 같은 실력으로 팬들의 눈을 섞게 만들어 영국 아니 유럽 축구 역사상 최악의 영입으로 불리는 안토니 마저 20만을 수령 중입니다. 이는 토트넘이 지금까지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제대로 후려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데, 심지어 손흥민 선수의 세계적인 의상과 인기 유니폼 판매량에 힘입어 토트넘은 수천억이 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주급 25만 파운드의 승리 수당 득점 수당의 우승상금 보너스까지 챙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득점 보너스는 그렇다 쳐도 토트넘이 승리를 해봐야 얼마나 할 것이고 우승상금 보너스는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두 번째는 특정 조건 시에 발동되는 바이아웃 조항입니다. 이것은 토트넘에서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으로, 만약 재계약 후에도 토트넘이 챔스 진출에 실패한다면 1억 파운드에 달하는 바이아웃을 통해 언제든 팀을 떠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기 조항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몇몇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는 별개로 현재 손흥민의 계약에는 바이아웃 조항이 없지만 사실상 바이아웃 조항이 있을 때보다도 팀을 더 떠나기 쉬운 상황이죠.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고 토트넘 보드진이 여기서 억지로 더 버틴다면 수천만 파운드를
버리면서까지 손흥민 같은 선수를 무료로 풀어줘야 하니까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이제 30줄이 넘어가는 선수이고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 아무리 월드클래스라 한들 그 어떤 클럽이 1억 파운드라는 부담까지 안아가며 그 돈을 들까요? 결국 레비 회장의 조건은 말장난이나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선수에게 사기를 치려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조건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좀 혹할 만한데 손흥민에게 단장과 비슷한 위치의 권력을 부여해주며 스쿼드의 재편 이적 시장에 적극 관여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축구에 집중하는 데만 해도 바쁘고 경영진 마냥 구단 내부를 마음 가는 대로 실컷 주무르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스쿼드 구성에 있어 팀 내 최고 레전드 선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토트넘이 선수에게 과도한 권력을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과거 다른 사례를 찾아봐도 얼마든지 있었던 일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적 시장을 보내고 또 감독 선임에 있어서 메시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물어봤고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붙잡기 위해 거의 단장직을 같이 겸하게 했을 정도이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이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최근 토트넘 현지 기자들의 입에서 급속도로 방출 명단 선수들의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타이밍상 참으로 묘합니다. 특히나 팬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그들 중 바로 제임스 매디슨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매디슨은 전반기까지만 해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였지만 후반기로 들어설수 점차 비호감으로 변하며 가장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선수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특히나 그는 유독 손흥민 선수를 향한 열등감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레스터 시티 시절까지만 해도 그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으나 토트넘 같은 상위 클럽으로 이동한 뒤 매디슨은 영국 전역에서 많은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그 때문인지 점차 오만해고 거만해지고 훈련 시간에 자주 늦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기 시작했으며 매치 도중 꾀병을 부려 대표팀에서 제외된 후 카지노에 출입해 도박을 하다 걸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자기애가 강한 선수인데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손흥민에게 쏠리는 것을 질투할 법도 하죠. 그는 입단 초기에는 나름 손흥민과 듀오를 이루며 골과 어시스트를 사이좋게 주고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슈팅 빈도수는 더욱 늘어나고 패스는 전혀 시도하지 않아 이제는 토트넘의 경기력을 망치는데 가장 많이 일조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매디슨은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와 들여서 영입한 선수이고 이제 고작 해야 입단 첫 해이기 때문에 팬들은 설마 고작 첫 시즌 만에 선수를 팔아치 올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토트넘 현지 기자의 입을 통해 들려온 토트넘의 방출 명단에서 브리안 힐과 세세 강가와 함께 매디슨의 이름이 언급되어 팬들은 깜짝 놀라는 중이죠. 앞에 세 선수는 사실상 팀에 있으나 만화 한 벤치에도 앉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원인데 그래도 나름 주축 선수 중 한 명인 매디슨이 저들과 함께 엮인다는 것은 구단에서 사실상 버림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매디슨의 원금 회수를 원하고 있으며 요구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임대를 보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합니다. 그동안 사실 매디슨은 토트넘 라커룸 내에 문제 하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사실 실력으로 따지자면 매디슨 다 못한 선수들은 더욱 많지만 주장 손흥민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며 팀 내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는 한 명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토트넘이 이제서야 주장 손흥민의 라커룸 권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클럽의 성공에 있어 조직력은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라커룸을 어떻게 휘어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케인과 요리스는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했고 다이어를 필두로 잉글랜드 파워를 만들며 에릭센을 비롯한 외국인 용병들이 소외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기만 했는데요. 손흥민은 그들과 달리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적극 도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매디슨 같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동안 강물을 흐리고 있었고 토트넘 보드진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며 손흥민에게 있어 만족스러운 구단 내 환경을 만들어 주려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챔스 진출에 실패해 유로파 리그로 떨어져 버린
손흥민이 과연 그들의 재계약을 받아들일지는 확실하지 않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